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국방부발 암초에 걸려 주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유사시 다리가 무너지면 군 작전이 어렵다며 교량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북도와 포항시는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포항을 방문해 영일만대교 추진 의사를 밝혔고 예산 반영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볼 때는 몰랐는데 성사가 안 되면 저 추경호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선 14년 만에 영일만대교가 빛을 보게 됐다며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반대가 완강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해군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라며 국방부에 서운함을 표시했고 일주일 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정 질문 답변에서 국방부는 반대의 입장이 강하지만 국토부 등 다른 부처와는 원만히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계획을 조금 수정하더라도 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 설득이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르자 경북도와 포항시는 국방부 동의 없이 추진이 가능한 우회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회안은 울산 포항 고속도로 종점부에서 인덕산과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거쳐 형산강 둑을 따라 도로를 만든 뒤 연암에서 나오는 사장교와 연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해상 구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건설비는 당초 2조 원에서 4천억 원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게다가 영일만대교 건설로 발전을 기대했던 포항시 동해면과 호미곶면, 구룡포읍 주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는 지금 미적되다가 내년 예산에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일만대교가 포항시에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영일만대교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반은 해상 교량, 절반은 해저 터널로 영일만대교를 건설하는 방안은 소요 예산이 3조 7천억 원에 달해 선택지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본청에 전통시장팀과 공공급식팀, 고향사랑팀과 스마트도시팀, 계약 2팀을 신설하고 맑은물 사업본부에 수질연구팀과 화랑마을 동학 홍보팀을 새로 만듭니다. 또 경제산업국과 홍보 담당관 등으로 일부 부서 명칭도 변경합니다. 경주시는 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정기 인사 때부터 새로 만든 조직 개편안을 시행합니다. 영덕군의 풍력발전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지역 주민과 마찰이 빚어지고 난개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해면 괴시리에 건설 중인 풍력발전 사업도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많은 양의 토사가 유출돼 전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산 아래마을 주민들은 풍력발전 공사로 살림이 훼손돼 집안이 약해졌다며 추가 피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풍력발전기 공사 현장입니다. 산 정상부에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진입로를 만들면서 도로 곳곳에서 토사가 계곡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개발 허가 지역을 벗어난 곳까지 많은 양의 토사가 유출됐고 방수포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산세태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 행위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독을 했는지 관리와 감독이 부실하다는 걸 저희들이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3개를 설치하기 위해 2만 6천여 제곱미터의 산림을 훼손할 예정인데 급경사지가 생겨나고 집안도 약화되면서 산사태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 아래 괴시 삼리는 공사 현장과도 겨우 1km 남짓 떨어져 있는데 매년 상습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흰남노래 갖고 포항이나 경주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영해 이 지역에도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덕군은 풍력 발전 사업자에게 지난 9월 27일
토사 유출에 대한 원상 회복을 명령했는데 이틀 뒤에는 사토 처리장과 세륜 세차 시설, 방진망 등을 미리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풍력 발전 사업자는 토사 유출에 대해 원상 회복 공사를 실시 중이며 장기적인 대책으로 사방댐과 집수정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풍력 발전으로 인한 침수를 관련해서 저희가 100년 빈도로 설계된 사방댐 2개소를 설치하고 그 저수지 16개를 설치하면서 그 피해를 현저하게 또 저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덕군은 풍력 발전 사업자가 11월 15일까지 토사 유출에 대해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강원도와 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2척이 관광객이 감소하고 해상 기상이 악화되는 겨울철을 맞아 휴항에 들어갑니다. 강릉 울릉도를 운항하던 여객선 시스타 5호는 지난 1일부터 휴항에 들어갔고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시스타 1호는 오늘 14일부터 휴항합니다. 하지만 포항과 울진, 후포 여객선 노선은 겨울철에도 정상 운항됩니다.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7차 유행이 시작됐다며 이번 겨울에는 하루 최대 2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량 백신인 이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양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개량 백신인 이가 백신 접종이 지난 7일부터 18세에서 59세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사전 예약뿐 아니라 자녀 백신으로 당일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접종률은 3%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상황. 대구 1.5%, 경북은 2.3%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실정입니다. 백신이 필요 없다는 심리,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신감 등이 접종 기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다시 걸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느껴져가지고 이미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안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3차까지는 맞았는데 4차부터는 뭐 굳이 맞지 않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증상이 뭐 되게 심해도 뭐 한 몸살 정도로만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그러나 7차 유행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사망자는 대구, 경북에서 10명 나오는 등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추세가 지속한다면 겨울철 유행 정점은 다음 달쯤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유행 때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겨울철 유행을 잘 넘기려면 이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로 만든 단가 백신과 감염으로 얻은 면역으로는 이번 겨울을 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가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가 백신을 접종을 하시면 동절기 겨울철 유행에서 조금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이번 유행은 여름철 유행과 비슷한 규모로 예상돼 시간이나 인원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겨울철 유행 상황을 본 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완화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근 지역 내 인플루엔자와 수도 등 집단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대응 체계 수립에 나섭니다. 경북교육청은 내일 경북도와 보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과 대응 체계 수립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대응 예방 관리 전문팀은 반기별 1회 또는 필요시 수시 운영을 통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37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구룡포 선적 7톤급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불법 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배를 몰고 도주해 1시간 추격 끝에 선장 A씨를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선장을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해
불법 조업 여부와 정선, 명령 불응 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국민 누구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교육 방법을 설계해 심폐소생술은 올해보다 25% 증가한 90만 명,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은 23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경우 소방서나 소방안전체험관으로 문의를 하면 예약 후 실습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심정지 환자는 3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포항시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를 앞두고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경기장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비상시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서는 한편 안전요원도 충분히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32회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실력을 겨루는 도민화합의 장으로 오는 11일부터 4일간 포항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국제가속기 빔 이용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속기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참여해 가속 장치와 빔 이용, 양성자 빔 이용 등 가속기 관련 현황과 기술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합니다. 또 독일과 대만, 프랑스 등 5개국 초청 전문가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160편의 가속기 관련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을 가뭄이 이어지면서 이번 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예년에 비해 5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들어 전국에서 모두 17건의 산불이 발생해 최근 10년 평균 3.2건에 비해 5.3배 증가했습니다. 산림과학원의 산불 장기 예측에 따르면 11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위험지수 등급은 높음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